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정론관에 오늘 처음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한 것은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이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소비자 단체 그리고 법조계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해서 오늘 의안가에 이렇게 접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와 교수 모임, 흔히 징손모라고 하죠. 이 징손모의 김현 상임대표님 그리고 박명희, 김정욱 공동대표 등 임원진 여러분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 모임은 이 자리에 계신 김현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약 1000명의 현직 법조인과 약 200명의 교수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하면서 지난 5월에 발족된 모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최근에 모든 국민들은 이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요구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은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는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서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표적인 유명 사례로는 1993년도 미국의 소도시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해서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일명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은 2000년대 초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 또 이 영화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밖에도 2016년 수십 년 동안 존슨앤존슨 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피해액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그리고
직접 피해 1,0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6,200만 달러의 지급 결정을 내린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992년도 맥도날드가 주의사항 안내 없이 규정 온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를 제공해서 한 할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손해배상은 16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48만 달러의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맥도날드의 컵의 종류가 바뀌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조심하라라는 경고 문구도 새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발의한 징벌적 배상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전 보상 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으며 셋째,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 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 조사를 인정을 하고 문서 제출 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 보존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넷째,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 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또 불법 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하는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옥시 사태, 이 가습기 문제와 같이 불법 행위의 유형과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권리 침해를 받는 상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꼭 필요하며 20대 국회에서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 대표법으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과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징성모 대표님 그리고 박명희 공동대표님, 김정욱 공동대표님의 의견을 연달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일에 그 1000명의 현직 변호사가 이런 단일 법안에, 단일 어떤 캠페인에 참여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그것도 단 4일 만에요. 그만큼 우리 법조계 인사들이 이번 옥시 사태에 국민적 공분을 느끼고 무언가 피해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옥시나 폭스바겐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이 어떤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나라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그런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시정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3배를 정한 것은 그걸 10배로 할 수도 있고 50배로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미국의 경우에 미국 법원은 대개 3배로 많이 배상액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 실용정보보호법에서 3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희입니다. 이번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소비자를 위하여 이렇게 제정하게 하는 그 운동을 하게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이라도 외국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법 제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되어 있지 못한 때문으로 보고요. 특히 그 제조물 책임법이나
집단소송법과 함께 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제정이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 문제나 또 아까 그 옥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급발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입증을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증명들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들이 실효성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서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징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전 동시에 한국법조인협회라고 좀 전문 변호사들의 모임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약 4일 동안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보다 2,000명, 3,000명 이상의 수많은 법조계의 변호사분들이 이미 그 뜻을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전문 변호사님들이 강하게 강조해 주시고 있고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법 체계라서 우리랑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어떤 소송의 남소의 위험이 좀 있다라는 것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륙법 체계라고 했을 때 같은 대륙법 체계에 따르고 있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훨씬 광범위하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봐도 이것이 대륙법 체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소송의 남소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전보배상, 실피해액을 기준으로 전보배상을 하다 보니 자진해서 기업이 먼저 배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재판으로 가져가서 그 어떤 일정 조정액에 대해서 최대 아무리 소송을 패소하더라도 기업은 최대 원래 줘야 할 금액 이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재판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그 남소의 위험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보상의 그 경우를 더 늘릴 것이고, 오히려 재판을 쓸데없는 그런 어떤 소송의 경우들을 오히려 줄여주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 소비자가 없도록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꼭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서 의안과에 이 법안을 지금 바로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